네, 좀 늦었습니다. 네. 저 요즘 증시 어떻게 좀 매일매일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활력 넘치시나요? 수익은 잘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아쉽게도 모건 스탠리 MSCI 지수의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이렇게 등재는 좀 실패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어쨌든 국내 증시가 상법 개정이라든가 자본시장법 개정 등 또 이제 배당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제도 변화 그리고 또 이제 밸류업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강력한 매수세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이 넥스트 트레이드가 조금 있으면 시작되죠. 아침에 8시부터 시작하시니까 바쁘시죠. 저와 함께 아침에 꼼꼼하게 빠르게 체크해서 장을 좀 차질 없이 준비하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샤론님, 끌레오님, 상승님, 학시님, 진님, 그리고 우리 금강리님, 항상 우리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이 뭐 휴전을 했죠. 제가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그 타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간다. 그래서 관세도 강하게 부과를 했다가 또 뒤로 물러선다 이런 자기 때문에 타코라는 별명까지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2주일의 말미를 줬지만 그 이전에 빠르게 이란을 이제 그 강하게 타격을 하면서 또 그 이후에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이제 휴전을 또 이끌어내면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의 문제도 이번에 보여준 강력한 이러한 진행 그런 카리스마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나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또 7월 8일까지 유예됐던 상호관세 문제도 나름대로 주도력 있게 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동기는 마련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휴전을 이야기하고 나서도 타격이 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를 하면서 이건 이제 휴전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멘트를 했습니다. 간밤에 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인하하는 거 서두르지 않겠다. 그러나 7월의 금리 인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6, 7, 8월에 관세가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인하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어제 이제 연준의 그 보험원 이사라든가 그 이전에 윌러 이사 같은 경우에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ETF 간밤에 4.52%나 올랐고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3bp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미시간대 저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일단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 지금 다시 한번 미국 금리 하락의 원인을 제공했고 2년물 국채 입찰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3.786으로 마감이 됐죠. 역시 이제 미국 텍사스산 중진류 5.68% 급락을 했습니다. 78달러까지 올라갔던 이란의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급등했던 유가가 급락하면서 헤드라인 물가 부담도 확 덜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 올라갔을 때는 이제 헤드라인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357원 내려왔죠. 이렇게 환율 내려오고 유가 하락하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이 구조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나타난다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선진지수의 편입이 불발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 이 거래소의 데이터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제 오해뿐이기를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가 97.88까지 내려왔고요. 금 가격도 한 2% 정도 하락을 했죠. 자, 우리나라 어제 이제 코스피의 증시 맵을 한번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눈길을 당연히 끌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좀 올랐던 방산주 조정이었고 특히 이제 금융 섹터가 매우 강합니다. 조금 이따 금융 섹터가 왜 이렇게 강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반도체가 오늘도 아침에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4%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또 증시가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한번 보면 하이닉스가 12% 올랐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금융주에서는 이제 KB금융 이런 쪽도 좀 올랐는데 특히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원전주도 상승 강도가 높았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이런 쪽 강세와 함께 로봇주들도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그쪽의 전반적인 흐름이 투자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테슬라가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어제는 하여튼 테슬라의 강세가 특히 이제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함께 급등했던 영향이 이 지금 2차 전지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단지 이제 이 지금 신정부 출범과 함께 나타나는 허니문 랠리냐 이거는 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DS증권의 이제 분석을 제가 잠깐 인용하면 이 상법 개정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그동안에 이제 매매 차익, 자본소득에만 기대던 증시가 배당 세제 개선이라든가 또 상속세제 개선 등과 같은 이런 쪽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 즉 이제 주식의 프리미엄, 특히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춰서 밸류를 높여주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도하고 이제 골격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배당 상속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4,100까지를 제가 한 달 동안 외치고 있습니다. 뭐 설마 4,000까지가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좀 기다려 보세요. 왜 이렇게 강하냐? 지수의 복리 효과, 우리 양주의 복리 효과 때문에 더 그래요. 가령 이제 하이닉스가 20만 원에 있던 이 하이닉스가 하루에 10% 올라오면 2만 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28만 원이다. 그러면 10% 올라가면 얼마? 28,000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벌써 시가총액이 200조까지 올라온 하이닉스를 잠깐 인용을 해봤는데 지수가 3,000선에서 10% 올라가면 3,300이 되는 거죠. 2,000에서 10% 올라가는 거는 또 100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거. 이 복리 효과가 우량주를 매매하는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가져다주는 자본소득뿐만 아니라 이 상승의 속도까지도 크게 부과시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 증시 밸류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2년 전에 이 일본 증시가 출발했던 그 상황을 우리나라가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막 상승 1파동이기 때문에 일본 증시는 상승 5파까지 진행이 되면서 출발 시 지수로부터 55%나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200조를 통과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광노정 사장이 한 3년 걸릴 거다 그랬는데 벌써 절반밖에 안 지나 1년 반 만에 통과를 했어요. 한미 반도체가 이제 본딩, TC 본딩 장비죠. HBM의 생산 장비인 본딩 장비를 중국 업체들한테 공급한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이닉스 목표가 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31만 원 말씀드렸죠.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21만 원 통과할 때부터 언급을 드렸습니다. 일단 삼각수렴과 그다음에 이제 반전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측치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금방 눈에 잡힐 것 같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보유하시면서 31, 2만 원은 기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신고가를 향해서 강하게 좀 진행 중인데요. 어제 보면 삼성전자도 6만 원대를 회복을 했고요. 이제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동진 세미캠, 이수페타시스, 코미코, 특히 이수페타시스가 이번에 4공장 가동과 함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드디어 박스 상단부까지 올라오면서 저항을 돌파를 해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도 올라오지만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이번에 새로운 이제 컨퍼런스를 통한 제품을 공개하면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맵으로 좀 보면 테슬라는 좀 약간 하락을 했지만은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같은 반도체,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플란티어, 오라클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유가 하락과 함께 에너지 쪽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제 약간 조정받았던 원전주 뉴스케일 파워나 이제 오클로 그리고 GE 버노바 그다음에 이제 카메코 같은 주요한 원전주가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가다 좀 밀렸는데 이제 내일이죠. 원안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또 열려서 앞으로 고리원전에 대한 해체 여부 등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LS 일렉트릭이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버티브의 액체 냉각 시스템 부품을 공급한다.
어제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이제 미국의 양자 경제 개발 컨소시엄과 함께 이제 양자 생태계 조성의 기대감으로 제주 반도체도 올랐습니다. 금융주가 심상치가 않죠. 은행과 증권 계속 강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한국 금융지주, 금융주이면서 지주사죠. 지금 PBR도 좀 낮고요. 그리고 또 역시 자사주 효과.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원칙적으로 자사주의 소각 가능성을 이미 이제 대선 정책으로 암시한 바가 있는데 이번 상법 개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빠르게 대응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이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해외 쪽에 이제 증권사 지점을 내면서 그쪽 증시가 또 굉장히 개인 투자가들의 증가 속도가 빨라서 상당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유동성 공급과 함께 내수 부양, 특히 이제 트로이카 분위기죠. 역시 금융주가 현재는 가장 밸류업과 현재 유동성 장세의 수혜, 밸류업 장세의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어제 이제 증권사에서 KB증권이죠. 전기요금을 이번에 인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유가 하락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화석연료 화력 발전에 대한 원가 부담을 낮춰주고, 이미 이제 작년에 또 인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거다. 어제 뭐 한국전력은 2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전력과 관련된 전력기기 수혜주들이 뭐 이제 현대엘렉트릭, LS일렉트릭, 또 뭐 일진전기, 효성중공 많습니다만, 현대코퍼레이션이 그로스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전력기기를 공급하는 이런 이제 인프라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적이 올해 영업이익이 1분기에만 이제 112% 증가를 기록을 했다. 근데 현대코퍼레이션은 뭐 요즘에 뭐 아난티라든가 또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약간 대북주 수혜 느낌,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시고, 박스 상단 통과 중이죠. 또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그 주문형 반도체 ASIC 시장이 커지면서 원래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런 쪽이 주 거래선인데 새롭게 이제 A사가 뭐 아마존인가요? 하여튼 이쪽의 연성 기판에 대한 공급 기대감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4공장의 이제 신규 공장의 가동 4분기부터 이게 이제 메리츠증권 분석인데요. 어제 박스를 통과하면서 신고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오스틴에서 주행을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그 LNF라든가 또 이제 레이크머티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에코프로하고 이제 에코프로 BM은 물론이고요. 최근에 분석에 따르면 이제 전기차라는 것은 사실은 일단 자율주행과 맞물려 가지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 그 전력 소모를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그 또 화석연료 차량으로서는 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기차의 아주 이제 고효율, 고성능의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산철 배터리가 많이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되는데, 앞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강점이 있는 한국에 또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기업인 서클이 주가가 급락을 했죠. 이거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이제 컴패스 포인트의 이제 앵겔 이 지금 애널리스트가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거다. 여름에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든가 이제 하원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되면서 경쟁 때문에 하락하지 않겠냐. 너무 혼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에 따라서 오히려 생태계가 확장될 거로 기대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인 이제 서클을 투자했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대규모 차익 실현을 단행을 했었다. 이 부분과 함께 이 코인베이스라는 또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또 이제 이 코인의 거래소가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냈는데요.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피서브 미국의 기업이죠. 서클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자사 플랫폼을 이제 출시하겠다 계획을 내면서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역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최근에 이제 서클 매도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코인베이스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특히 이제 마크 팔머 분석가는 이번에 이 앞으로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일시적인 테마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각국의 통화라든가 국채 이런 쪽에 수요와 맞물려서 자신들의 어떤 핵심적인 재정 역량을 확장하는 시장의 어떤 중요한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과 동아시아까지도 특히 홍콩도 8월 1일부터 관련한 법안을 이제 이미 통과시켜서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늦었습니다. 물론 뭐 결제 방식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굳이 스테이블 코인 써야 되겠냐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시장에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 IT의 총화로서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지어서 매우 중요한 이 플랫폼이라든가 또 생태계를 형성한다.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카카오페이가 어제 거래 정지되면서 거래에 지금 이제 분출 압력이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뱅크, 카카오 등으로 이제 작동이 됐었는데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출신 뉴스로 어제 이제 헥토 파이낸셜과 제주은행 또 IT생 글로벌 이제 이런 쪽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CNS가 이번에 네이버 클라우드에 이제 코로케이션, 이 코로케이션은 이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임대하는 건데요. 유치를 해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에 이제 그 국가 주도 AI 데이터 센터, 이번에 이제 SK가 울산에서 또 일단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데이터 센터를 냈습니다만 앞으로 로봇까지도 이제 이 생태계 확장이 정부의 육성의 수혜가 로봇까지도 미칠 수 있다. 피지컬 AI 인프라로 확장될 거다. 이 IM증권의 분석인데 이번에 이제 2025년 올해 5월에 발표된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이쪽에 이제 참여한 업체들 대표적으로 어제는 이제 클로버다고 또 이제 그 하이젠 R&M 액추에이터 강세 기업이죠. 이쪽이 강했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그 전일에는 로보티스가 이제 액추에이터 쪽으로 또 이 중국의 유니트리 또 LG전자 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두산 로보틱, 유진 로봇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로봇도 계속 이제 하나의 AI와 연관지어서 생태계 확장의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산마켓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그동안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연관지어서 두산마켓이 약간 희생양 분위기였는데 이번 상법 개정과 함께 오히려 두산그룹은 이제 두산마켓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흡수하기 위해서 배당 성향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에 따라서 두산마켓의 매수세가 강화될 거다. 이런 분석이 어제 KB증권에 의해서 부각이 됐죠. 역시 한번 기대를 해볼 시점이고요. 특히 이제 전 세계 전쟁의 화마가 좀 지나간다면 역시 재건 사업의 기대감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우리나라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정책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국민 펀드다. 이제 국민 펀드는 이제 기업과 정부와 연기금이 참여해서 약 50조 정도를 이제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요. 첨단 산업에 주식이나 채권 쪽으로 자금을 투자해서 이걸 이제 국민들에게 배당으로 이제 나눠주겠다 이런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이제 지금 국민펀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펀드가 조성돼서 투자에 나선다 그러면 상당한 반향이 있겠죠. 이 부분도 증시의 하나의 큰 이제 좋은 촉매가 될 것 같은데 특히 여당에서 이제 5,000비 특위를 출범을 하면서 또 퇴직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자본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블랙스톤에서도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코리아 대체 투자 운용사 이쪽에 이제 중개업을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제 55분인데요.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은행업이 요즘에 많이 오르고 있죠. 이 은행업에 대한 차트를 제가 잠깐 올렸는데요. 이제 PB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한 0.7배가 과거 고점이었는데 아직도 0.5배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과거 고점이나 일본이 지금 밸류업 구간에서 이제 지금 PBR이 상당히 강했었어요. 증권업도 최근에 아주 강하죠. 최근에 보면은 4월에 이제 코스피 평균 거래 대금이 22조 7천억이었죠. 근데
이제 전체 거래대금. 근데 이번에 보면은 올해 6월에 이제 거래대금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22조 5천, 10조 5천, 10조 3천 코스닥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2025년 평균이 작년에 올해 1분기에 비해서 무려 34%나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거래대금 증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많은데 이 실적이 또 많이 좋아지고 있죠. 1분기에는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듀레이션 효과로 이제 금리 하락에 따른 평가액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2분기에는 채권 평가액은 다소 주춤하겠지만 넥스트 트레이드 효과로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증권사 삼성, 미래, NH, 한국금융, 키움증권을 보면 일단은 이제 올해 2분기에 실적이 채권 쪽으로 좀 감소해서 특히 이제 한국금융지주 그러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PBR도 0.8배 수준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MSCI 편입 후보군으로는 LIG 넥슨 투산, 현대마린솔루션, 카카오페이, 현대건설 등을 또 이제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선지지수 편입은 좀 이번에 실패했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된 내용인데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이제 공개가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도 좀 약진을 해서 같이 4인익스와 함께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삼성전자가 힘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죠. 자본시장에 대한 이제 선진화 기대감으로 이미 고객 예탁금이 65조 언저리에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저는 AI 투자 확대 이 부분은 뭐 원전과 또 역시 이제 전력 인프라 이런 것과 또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GPU라든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또 역시 전체적으로 생태계를 아우르는 이러한 산업들로 이제 로봇이라든가 소프트웨어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래 IT 강국이죠. 이 부분이 이제 크게 확장되는 구간에서 최대의 수혜를 어디다 둘 거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업종과 이제 금융의 은행업종 그리고 또 이제 지주사 이쪽이 이 상법 개정의 수혜로 또 급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권업종에서 이제 최근에 국내 시장에 지배력이 높은 점유율이 높은 뭐 키움증권 또 미래에셋증권 또 삼성이나 NH투자,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좀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SK 하이닉스는 저는 3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이번에 한번 주목을 해주시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이거는 정책적인 전 세계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 대세는 상당히 앞으로 단지 뭐 결제 수단 잠깐 언제 쓰겠느냐 우리가 이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역시 이제 원자력은 뭐 계속 따라가는 산업이에요. 항상 같이 동반해서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미국과 조선업 협업도 있기 때문에 조선업 중에는 HD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좀 보시는 거 한번 권해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또 이 AI 관련한 핵심 기업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그 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필승투자 유튜브에다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내용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필투만 치시면 돼요.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저녁에 9시 반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